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박남춘 인천시장의 취임 1년을 평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로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취임 1년 관련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붉은 수돗물 해결에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년 시장 평가는 물론 주요 현안마저 묻힐 형편에 있습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1년 성과와 더불어 향후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경기일보 이승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워낙 파장이 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같은 소재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난 1년을 바라보는 일들이 이게 묻혔다는 표현 이제 서두에 드렸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일단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먼저 묻겠습니다. 네,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는 임기 초에 탈권위적이고 네. 이제 의전을 이제 파괴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또 네. 소통을 강조해 왔었고요. 하지만은 전국에서 직무수행 지지율에 있어서 최하위를 네. 임기 초에 기록하는 등 그리고 뭐 인사 그리고 조직 개편에서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때는 부정적인 평가로 네.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점차로 일관된 정책 기조와 방향을 유지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시정을 운영해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인천시정 지지율도 점차 나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네. 공교롭게 1년을 앞두고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모든 현안과 이슈가 다 지금 거의 실종된 상태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점수로 따지자면 좀 네.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몇점 주실 수 적수 상태로 해서 한 80점 정도 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80점이면은 좀 어떻게 잘 주신 의도세요? 아니면 생각보다 낮게 주신 겁니까? 임기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는요. 네. 사실 더 낮았어요. 네. 그런데 한 1년간 지켜보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 더 네. 올라가시는 추세였는데 그야말로 적수 사태 때문에 네. 더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한 80점 정도로 하향한 겁니다. 예, 그럼 애초에 그럼 더 높은 점수를 주시려고 했던 네. 모양이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승욱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먼저 점수부터 여쭤볼까요? 몇 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상수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좀 네. 점수를 수정했는데요. 이게 네. 원래는 저도 70점, 80점 정도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낮게. 그것 때문에 예. 적수 사태 예. 때문에 한 60점 정도를 줬습니다. 네. 사실 전체적으로 저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론 민선 7기 시정 철학인 민관 협치는 어느 정도 틀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조례 제정이나 시민소통 창구 이런 것들을 통해 민간 협치 틀을 짜오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박 시장의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주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여론의 분위기를 거의 이해하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묻혔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일단 점수의 폭이 좀 두 분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차이가 큽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하신 것 같고 또 아주 낮은 점수를 주신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지난 민선 7기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이 박남춘 인천시장입니다. 가장 큰 성과 뭐였을까요?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죠? 네.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박남춘 시장의 대표적인 성과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 네. 물론 최근에 셀트리온으로부터 약 25조 상당의 바이오 네.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고요. 또 인천 이음 카드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또 전학년 무상 급식을 박남춘 시장 임기 내에 실현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 이 정도 성과는 있었다가 볼 수 네. 있겠지만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 지난 임기 1년 동안 가장 만족스러웠던 성과가 시정과 시민과의 벽을 낮추고 예. 소통을 많이 했다는 점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 자부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은 일정 부분 노력한 점은 알겠지만은 한 인천의 시민 사회 단체가 네. 발표를 했었는데요. 소통하려고 노력한 거는 맞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라고 예. 얘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았던 예. 1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예. 싶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성과를 제법 많이 표현해 주셨거든요. 대표적인 성과는 예, 뭐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승욱 기자는 이제 시 출입을 하시니까 네. 곁에서 더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점수는 일단 앞에서 좀 박한 점수를 주셨고요. 일단 성과를 어떻게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한 2개 정도 꼽을 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내버스 중고용제 개선을 꼽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자기의 가장 큰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사실 시내버스 중고용제가 예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되게 인천시 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 초에는 한 431억 원에 불과하던 예산 지원이 네. 작년에는 1,079억 원이 투입되는 등 약 한 배가 넘게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투명성 문제도 따로 있었고요. 실제로 감사원 지적 사항에도 뭐 보험료나 복리후생비를 실제 납부액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지난 3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중고용제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뭐 회계 처리 기준 개선, 네.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 이런 것들은 되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네. 제2경인선 예타 착수 네. 했던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 공약 사항 중 하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꼼꼼히 좀 적어 오신 것 같아요. 네, 기획 기사도 좀 쓰셨던 것 같고. 자, 최근 그 붉은 수돗물 사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 혁신책을 시가 내놓지 않았습니까? 불가피했겠죠. 지금 알려진 내용은 지금 뭐 언론이나 또 지역 그 우리 독자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번 적수 사태의 근본 원인이 노후 인프라라기보다는 무리한 수계 전환에 있었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번에 수계 전환은 역방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역방향일 때는 한 10시간 정도의 수계 전환 타임을 두는데 이번에 시상수도본부가 했던 거는 10분 만에 그거를 밸브를 개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계 전환 매뉴얼이 가장 먼저 고쳐져야 될 부분 아니면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1년 취임 1년 정도 평가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뭐 상수도본부 개선책을 내놨을 때 이 예. 매뉴얼적인 부분들 수계 전환 매뉴얼이 빠진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엔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에 어떤 미숙함이 있었다. 일단 혁신책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면에서 나왔거든요. 네. 지금 뭐 짚어주는 과정인데 일단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지금 건 뭐 처음 그 평가하시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자님 말씀하고 좀 공감을 합니다. 예. 무리한 역방향 수계 전환이 예.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예. 그리고 매뉴얼을 잘 정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존부터 해왔어야 될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또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뭐 혁신적이고 새롭거나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걸 잘하지 못했던 거를 새로 재정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예. 차원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혁신책에 있어서는 예. 뭐 그렇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쭉 해야 될 거를 꾸준히 해야 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좀 만족한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맞지 않는 그런 여론 시선인데 네. 뭐 당연한 질문과 답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주민 여론이 또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시의 불씨를 또 키워가다 보니까 주민 소환 이야기 진즉 나왔었고요. 지금 주민 소환 지자체장 주민 소환 가능성 어디까지 지금 보고들 계시죠? 과거 하남시에서 네. 주민 소환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남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 주민 소환 관련된 법안이 2007년에 통과된 이후로요. 대한민국에서 예. 단체장이 주민 소환된 사례가 없습니다. 2007년에 하남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시사 같은 경우도 주민 소환 투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투표율을 33.3%를 넘어야 되거든요. 3분의 1을 청구권자에 그걸 넘지 못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주민 소환을 하려고 했었지만 네. 그게 그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광역 지자체에서 그 정도의 10%의 주민들 청구권자의 네. 서명 받기는 사실 어려워서 아예 안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 비춰볼 때 물론 시민들이 분노와 서구 시민들의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박남춘 시장의 주민 소환 투표로 이어질 것인가? 예. 그리고 과연 설령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민 소환 투표가 돼서 과연 그게 직을 예. 내려올 수 있겠느냐? 그거는 거의 예.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 서해 이제 평화 정착 관련 성과 저희가 좀 질문에 넣어봤는데 앞에 좀 시 살림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했고 지난 1년 시정 중에 이제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서해 평화였습니다. 좀 너무 큰 얘기인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은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이었었습니다. 예. 그만큼 박남춘 시장이 역점을 가지고 많이 추진해왔던 사업이고요. 네. 일정 부분 성과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서해 5호도의 어장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서해 평화도로에 대한 네. 예타를 면제시키는데 그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해안 예. 그 철책을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고요. 개방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지역 주민들, 인천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 그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혹시 뭐 이견이 있으신가요, 기자님?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영종 신도 고속도로 예타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네. 되게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도로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 사람이 많이 살지 않다 보니까 BC 값이 나오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을 예탈 면제를 통해서 이걸 사업을 어쨌든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네. 만든 거는 되게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네. 담당 국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 영종 신도 구간이 뚫리면 그 앞으로 있을 네. 신도 강화 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같이 경제성이 담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담보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한강하고 이 예. 공동 이용 방안을 아직까지 좀 네. 제시하지 못하는 거. 이건 예. 사실 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북한 측에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저번에 남북이 공동으로 한강하구를 탐사해서 네. 기존에 발견하지 않았던 암초들을 발견해가지고 이걸 해도에 반영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해도를 다 새로 만들어서 북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 같은 게 없어가지고 실제로 지난 4월에 거기 시범운행 같은 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국토부나 지금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지정 이후 계속 그 새로운 도시나 이런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인천시 고민이 원도심이에요. 원도심 균형 발전이 상당한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관심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신도시 발표 이런 소식들 때문에. 네. 자, 일단 이 문제 주력해온 사업인데 네. 자, 남은 임기 중에 이게 진전이 있을까요? 어떤 그림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좀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원도심 균형 발전 도시재생 사업은 박남춘 시장이 또 주력을 두고 온 역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균형 발전 정무 부시장이라는 전담 네. 기구까지 설치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원도심 균형 발전 재생이라는 게요. 본질적으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네. 최소한 10년 이상을 지켜보고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판단, 성과를 보였다 안 보였다 얘기하는 다소 이른감이 있는 게 지금 1년 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성과를 네.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군부대 이전 배치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8월달 조직 개편에서 이제 군부대 이전 과를 신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 부평 같은 경우는 상곡동 그리고 청천동에 각종 군부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원도심 그리고 재생 발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이런 점들에 있어서 예. 초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정책 방향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화폐 이음 카드 이야기도 앞에 성과 중에 하나 얘기했는데 이 기자님.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은 뚜렷하게 두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취임 1년 성과로 이 취소들이 되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으로 도움이 더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은 많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역외 소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52.8%였습니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7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꼴찌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같은 높은 역외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인천 이용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을 주는 지역 화폐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예산 퍼주기 논란 예. 이런 것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감안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사실 시에서 펼치는 모든 정책이 예산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천 이음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다른 사업들도 네. 시의 예산이 끊기면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의 논란들은 인천 이음이 잘 정착하는 과정을 오히려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산을 통해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시가 다른 주요 시책이 발생해가지고 현안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예. 예산을 투입할 때 좀 지속 가능성이 예. 확실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이음이 지금 같은 흥행을 이어가려면 그 내부에서 새롭게 뭐 유인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좀 이동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드릴 질문이 있는데 앞에 이제 좋은 점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통 부분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전에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지역 예. 화폐에 대해서 사실 좀 예. 이게 좀 다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어떤 지금 낮은 역외 소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육주책으로 지금 인천 예. 이음카드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음카드가 지금 성공적으로 발행했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릉 성공한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지역화폐가 지역별로 지원이 달라요. 해주는 네. 지자체가 있고 연수라든지 서구 같은 거 선도적으로 나가고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단 말이에요. 네. 지역적 불균형, 이건 문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본래 지역화폐라는 거는요, 이렇게 아무데나 소비해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화폐가 된 거거든요. 하지만 역외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 지역에 살고 있고 인천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캐시백을 주게 된다.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쓸수록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구조였다는 문제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지어는 부가가치세 네. 가치세 있죠. 10%까지 해당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정 부담을 직결이 되게 됩니다. 예산 포식 논란이 바로 발생하게 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정책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예. 말씀해 드린 거고요. 박 시장의 시민과 소통 협치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공을 들였고요. 하지만은 1년이 지난 지금 평가를 해보면 좋은 평가는 아니다. 소통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속하고 네. 이제 과감한 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취지는 좋았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저는 예. 뭐 노력상 정도는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소통 부분에는 좀 박한 점수를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정도 더 주고 받을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시민청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공론화위원회,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소통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자, 민원 창구로 좀 전락했다. 이런 시선들이 안팎에서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이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시민청원 제도가 지금 뭐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시민청원 제도만이 인천 시민이 그 인천시장이나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정도는 이런 창구가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도 이런 시민청원 제도를 많이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데는 아예 게시글이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지금 오히려 민원성 글이라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제도적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예.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짧게 좀 의견 좀 듣겠습니다. 뭐 저도 비슷합니다. 뭐 시민청원제도, 공론화위원회 그 제도와 취지 너무 좋아요. 뭐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소통 좋지 않습니까? 그 소통이라는 미명은 참 좋은데 그 하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소통 청원을 했으면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문제를 진단을 하고 해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가 뭔가 성과가 있구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도요. 뭐 골치 아픈 문제는 일단 공론화위에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네. 않는 뭐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비춰볼 때 아마 그런 민원
뭐 청원 창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점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1년 임기가 지나고 남은 임기 3년이 남았는데요. 이제 산적한 과제들 많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해서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인천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